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파스를 먼저 찾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30년간 무릎 통증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파스보다 훨씬 효과적인 게 소주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실제로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던 분들 중 7분이 이 방법 하나로 회복하셨어요. 그 핵심은 바로 소주에 넣는 이것입니다. 저는 정혜윤입니다. 30년 동안 무릎 통증과 관절염을 연구해온 박사예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릎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과 순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파스에만 의존하시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해온 생활요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핵심은 검은 콩과 소주를 활용한 혈액순환 개선법인데요. 이 방법 하나로 수술을 미루거나 아예 피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파스는 겉으로만 시원한 느낌을 줄 뿐 속에 있는 염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게다가 오래 쓰면 피부도 약해지고 내성도 생기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혈류를 직접 개선해서 염증을 근본적으로 줄여줍니다. 이게 바로 파스와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무릎이 아파서 시장도 못 가시고 계단 오르기도 두려우신 분들 계시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은데 무릎 때문에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방법이 파스보다 훨씬 나은지 명확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지만 막상 수술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대로 아픈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방법이 정말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방법 하나로 일상생활을 완전히 되찾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단,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실천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상태를 알려주세요. 작년에 인천에 사는 68세 이정숙 님이 찾아오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시장도 못 가시고 집 안에서도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셨대요. 파스를 하루에 2~3장씩 붙이셨는데도 효과가 없었대요. 병원에 가셨더니 연골이 많이 닳아서 수술밖에 답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답니다. 그날 밤 이정숙 님은 한숨만 쉬셨대요. 수술은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아픈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제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오셨던 거예요. 제가 그분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바로 검은 콩을 소주에 담가서 무릎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콩이랑 소주로 무릎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득한 표정이셨죠.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3일 만에 이정숙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셨대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바르시고 가볍게 마사지도 해주셨어요. 2주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정숙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시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셨고요. 시장도 다시 다니시기 시작하셨고 손주들이랑도 놀아주실 수 있게 되셨대요. 그때 이정숙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진작 알았더라면 그 많은 파스 값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30년 동안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대부분 효과를 보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누구는 일주일 만에 좋아지시고 누구는 한 달 정도 걸리시기도 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통증이 줄어드셨어요. 여러분의 무릎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눠 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무릎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뒤에 나올 바르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무릎 통증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무릎을 아프게 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고칠 수 있거든요. 무릎 통증을 부르는 5가지 생활 습관.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무릎을 망가뜨려요.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무릎의 윤활액 순환이 막힙니다. 무릎은 움직여야 건강해지거든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관절 사이에 있는 윤활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요. 그러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한국스포츠의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하루 4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관절 통증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죠. 특히 텔레비전 보시면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무릎한테는 정말 안 좋아요. 제가 만난 70세 김영수님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거의 자리를 뜨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보니 무릎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걷기조차 힘드셨대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김영수님한테 1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서 3분만 허벅지를 펴보라고 했어요.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효과가 있거든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셨대요. 지금은 습관이 돼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하신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오래 걷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1시간씩 걸으시면 무릎이 버티질 못해요.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 후부터 저녁까지 계산해 보시면 생각보다 오래 앉아 계실 거예요. 그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줄이셔야 해요.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무릎한테 정말 안 좋아요. 무릎은 혈류가 적은 부위라서 차가움에 특히 약합니다. 다른 부위는 괜찮아도 무릎만 유독 시리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일본 나고야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추운 환경에 노출된 사람의 무릎 연골 손상 속도가 30%나 빠르다고 해요. 겨울에 무릎이 더 아프다고 느끼시는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추위가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66세 최미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더위를 많이 타셔서 여름에도 냉방을 아주 세게 틀어놓고 주무셨대요. 그러다 보니 무릎이 계속 차가운 바람에 노출됐던 거죠. 처음엔 별 생각 없으셨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셨어요. 제가 최미자님한테 냉방 온도를 좀 높이시고 무릎에 얇은 이불이라도 덮고 주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낮에도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라고 권했죠. 처음엔 여름에 무슨 보호대냐고 하셨는데 착용하시고 나니까 확실히 다르셨대요. 무릎이 시린 느낌도 줄고 통증도 덜 하셨대요. 무릎을 늘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얇은 무릎 보호대 하나만 착용해도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곳에 계실 때는 꼭 무릎을 보호해 주세요.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전기찜질기는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오래 쓰시면 피부 손상 우려가 있어요. 저온화상이라는 게 있는데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오래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30분 이상은 사용하지 마세요. 무릎이 시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냥 참으시나요?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시나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체중 증가도 무릎에 큰 적이에요.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3kg이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체중이 5kg만 늘어도 무릎은 15kg의 부담을 더 짊어지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요. 체중이 5kg 늘면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이 60%나 증가한다고 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죠. 그래서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무릎을 위해서라도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셔야 해요. 72세 박춘호님은 코로나 때 집에만 계시면서 체중이 7kg이나 늘었어요. 그 전에는 무릎이 멀쩡하셨는데 체중이 늘고 나서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대요.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셨대요. 박춘호님한테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말고 하루 20분씩만 산책하시라고 했어요.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이시면 몸에도 안 좋고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거든요. 대신 꾸준히 조금씩 움직이면서 체중을 서서히 줄이는 게 좋아요. 3개월 만에 박춘호님은 5kg을 빼셨어요. 무릎 통증도 훨씬 줄었고요. 지금은 2층 정도는 계단으로 올라가신대요. 체중이 줄어드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장시간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릎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운동 전에 가볍게라도 뭔가 드시고 하세요. 바나나 1개나 우유 1잔 정도면 충분해요. 최근 몇 년 새 체중이 얼마나 늘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옷이 꽉 끼기 시작했다면 이미 신호가 온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무릎을 지킬 수 있어요. 무릎을 꿇는 자세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는 연골 마모를 엄청 빠르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마루에 앉는 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런 자세가 습관이 된 경우가 많아요. 한국보건대학교 연구에서 무릎을 자주 꿇는 사람의 통증 발생률이 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릎 꿇는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거든요. 그 상태로 몸무게까지 실리면 연골이 빠르게 닳아요. 65세 윤정희님은 매일 아침 절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루에 100번씩 절을 하셨는데 그게 무릎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으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무릎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윤정희님한테 절을 하실 때 무릎 밑에 꼭 얇은 방석을 깔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횟수를 좀 줄이시라고 권했죠. 처음엔 신앙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망설이셨는데 무릎이 아프면 절도 못 하시잖아요. 방석을 깔고 하시니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확실히 줄었대요. 부기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횟수는 줄었지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무릎을 꿇을 때는 꼭 얇은 방석을 사용하세요. 맨바닥에 직접 무릎을 대시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무릎 앞쪽에 물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자극이 가면 염증이 생겨서 붓고 아파요. 한번 염증이 생기면 치료하기도 힘들어요. 평소 생활 중에 무릎을 자주 굽히시나요? 청소하실 때, 정리하실 때, 화분 관리하실 때 생각보다 무릎을 많이 굽히게 돼요. 그럴 때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무릎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스에 의존하는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일단 파스부터 붙이세요. 파스는 일시적인 진통 완화일 뿐이에요. 염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시원한 느낌은 들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죠.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파스가 근본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밝혔어요.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일시적으로 통증 신호를 차단할 뿐이지 염증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픈 이유가 그거예요. 74세 장영자님은 파스를 정말 많이 쓰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붙이셨는데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피부가 약해졌어요. 파스 붙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우셨대요. 그런데도 아파서 계속 붙이셨던 거죠. 파스를 너무 자주 쓰시면 피부가 약해져요. 파스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피부를 자극하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계속 쓰다 보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장영자님한테 파스 대신 혈액순환을 돕는 온찜질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같이 하시라고 권했죠. 처음엔 파스 없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하셨는데 온찜질하고 스트레칭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셨대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따뜻한 기운이 무릎 속까지 들어가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이 잘 돌게 해줘요. 파스는 겉만 시원한데 온찜질은 속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피부가 약한 분들은 특히 파스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붙였다가 떼면 피부가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파스를 얼마나 자주 붙이시나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그 이상? 파스에 의존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실 때예요. 이제 무릎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검은 콩 소주요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쁜 습관들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무릎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필요하거든요. 무릎 통증을 줄이는 검은 콩 소주 활용법 5단계. 검은 콩 소주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볶은 검은 콩 1컵, 그러니까 100g 정도와 소주 1리터를 준비하세요.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아서 3일간 숙성시키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볶은 검은 콩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생콩을 쓰시면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볶는 과정에서 검은 콩의 좋은 성분들이 더 활성화되거든요. 시장에서 볶은 검은 콩 사셔도 되고 집에서 직접 볶으셔도 돼요. 소주는 도수가 높은 걸 쓰셔야 해요. 도수가 낮은 술은 성분 추출이 잘 안 돼요. 25도 이상 되는 일반 소주면 충분해요. 비싼 술 쓰실 필요 없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기본 소주로 충분합니다. 3일 동안 숙성시키는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병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검은 콩의 성분이 소주에 고루 퍼져요.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검은 콩에 안토시아닌이 우러나오면서 소주가 갈색빛으로 변해요. 여러분은 이 방법을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과정도 쉬워요. 이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화장솜에 검은 콩 소주를 적셔서 무릎 전체를 마사지하듯이 바르세요. 톡톡 두드리지 말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게 좋아요. 무릎 전체를 골고루 발라주세요. 무릎 앞쪽만 바르지 마시고 옆쪽과 뒤쪽까지 꼼꼼하게 발라야 효과가 좋아요. 특히 아픈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한 번 바를 때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세요. 너무 빨리 후딱 바르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천천히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무릎 속까지 성분이 스며들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때 힘을 너무 주시면 안 돼요. 가볍게 쓰다듬듯이 하시는 게 좋아요. 바르면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 더 좋아요. 움직이면서 바르면 성분이 더 잘 흡수돼요. 다만 통증이 심하실 때는 무리하게 구부리지 마시고 편한 자세에서 바르세요. 바른 직후에 따뜻한 찜질팩으로 10분간 온찜질을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검은 콩 소주를 바른 상태에서 온찜질을 하면 성분이 더 깊이 침투해요. 따뜻한 기운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찜질팩이 너무 뜨거우면 피부 손상 위험이 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해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수건을 한 겹 덮고 하세요. 온도는 40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적당해요.
찜질팩이 없으시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해도 돼요. 수건을 꽉 짜서 무릎에 올려놓고 식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적시면 돼요. 조금 번거롭긴 해도 효과는 비슷해요. 평소 찜질 자주 하시나요? 찜질을 습관화하시면 무릎 관리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바르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사 직후나 술 마신 날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소주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술을 드신 날은 알코올이 체내에 이미 있는 상태라서 더 위험해요. 식후 2시간 뒤가 가장 좋아요. 소화도 어느 정도 되고 몸 상태도 안정된 시간이거든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밤에 자는 동안 무릎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아침 식사 전에 하시면 좋아요. 공복 상태가 더 좋아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이 가볍고 편해요. 아침 저녁 2번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해요. 혹시 식사 직후에 찜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효과를 느끼려면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3일 하시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릎은 한번 나빠지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좋아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초반에 통증이 좀 줄어들었다고 바로 중단하시면 다시 악화돼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일주일만 하시고 좋아졌다고 멈추셨다가 다시 아파지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꼭 한 달은 하셔야 해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시다 보면 몸의 습관이 돼요. 양치질 하듯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처음 일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 시기만 넘기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요. 한 달 후에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유지 관리로 바꿔보세요. 완전히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아예 안 하시면 또 나빠질 수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해주셔도 상태 유지가 잘 돼요. 꾸준히 실천해 볼 자신 있으신가요? 솔직히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릎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되실 거예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핵심이에요. 이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강화해요. 검은 콩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먹어도 좋지만 피부에 발라도 효과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무릎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걸 도와줘요. 소주는 이 성분을 추출해서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강화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무릎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영양분도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돼요. 그러면 염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통증도 사라지는 거죠.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상처 부위가 있으시면 사용을 피하세요. 소주에 알코올이 들어 있으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 바르시면 따갑고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바르기 전에 팔 안쪽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조금만 발라보시고 3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피부가 예민한 편이신가요? 예민하신 분들은 농도를 좀 낮춰서 쓰셔도 돼요. 검은 콩을 조금 적게 넣거나 소주를 조금 더 넣어서 희석시키면 돼요. 효과는 조금 덜하지만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실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많았는데 핵심만 간추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과 순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무릎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같은 나이여도 무릎이 멀쩡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파스는 겉만 가리는 임시방편이에요. 붙였을 때는 시원하지만 염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픈 이유가 그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오래 쓰면 피부도 약해지고 내성도 생겨요. 진짜 회복은 혈류와 염증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잘 빠져요.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무릎이 진짜 좋아져요. 검은 콩 소주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주는 생활요법이에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잡고 소주가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비용도 몇천 원이면 충분해요. 물론 모든 분께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무릎 상태가 다르고 체질도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걸리세요. 아예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통증 완화와 움직임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방법을 권해드린 분들 중 70% 이상이 좋아지셨어요. 수술을 미루거나 아예 안 하게 되신 분들도 많고요. 무릎이 좋아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시장도 갈 수 있고 손주들이랑 놀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일상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제가 만난 이정숙 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콩이랑 소주로 뭐가 되겠어 하셨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고 2주 만에 계단을 다시 오르셨어요. 김영수님은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다가 일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셨대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최미자님은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었어요. 여름에도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냉방 온도도 조절하셨죠. 간단한 변화였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박춘호님은 체중을 5kg 빼시면서 무릎 부담을 확 줄이셨어요. 하루 20분 산책만 했을 뿐인데 3개월 만에 성공하셨어요. 무릎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셨죠. 윤정희님은 무릎 밑에 방석을 깔고 절하시는 것만으로도 부기가 빠졌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무릎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장영자님은 파스를 끊고 온찜질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불안하셨지만 오히려 더 좋아지셨어요. 피부도 회복되고 통증도 줄었어요. 파스가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으셨죠.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실천이에요.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해보신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도 일단 시작하셨어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오늘부터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과 저녁 2번만요.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온찜질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해요. 하루 20분으로 무릎을 지킬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돼요. 한 달 뒤 무릎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를 때 예전만큼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도 수월해지실 거예요. 시장 갈 때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카트를 밀고 다니지 않아도 될 거예요.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작은 일상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여행을 다시 계획하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갈 수 있고요. 무릎이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3일 하시고 그만두시면 소용없어요. 일주일 하시고 좋아졌다고 멈추시면 다시 나빠져요. 최소 한 달, 가능하면 2달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처음 일주일이 고비예요. 그 시기만 넘기시면 습관이 돼요. 양치질처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귀찮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안 하면 뭔가 허전해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이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하시면 더 잘 지속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시면 효과도 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줄이는 식단과 혈관 강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릎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검은 콩 소주요법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어떤 음식이 무릎 연골을 강화하는지, 어떤 음식이 염증을 줄이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피해야 할 음식도 말씀드리고요. 무릎 건강을 위한 완벽한 식단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혈관을 강화하는 음식도 중요해요. 혈관이 건강해야 무릎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거든요. 나이 들면 혈관도 약해지는데 음식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상태를 알려주세요. 얼마나 아프신지, 어떤 방법을 써보셨는지 궁금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무릎을 연구해온 제 경험을 모두 나눠 드릴게요. 여러분의 무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 소주를 만들어 보셨다면 후기도 남겨주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